이것도 안 하시고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것도 안 해보시고 동의를 하시거나 그럴 너무나 아무개 그냥 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전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문의가 들어오셔서 또 한번 단지를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이분은 다음 주에 조합 설립 인가에 관련된 조합 설립 총회가 앞두고 있으신데요. 근데 이 구역 내에 꽤 많은 집을 가지고 계시나 봐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사업은 권리산재 기준을 기준으로 분양 자격에 대한 변동, 권리가액에 대한 변동이 오시기 때문에 어떤 대처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해드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책자에서 나온 총 세대수와 거기에 맞추면 좀 더 정확하시겠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세대수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끝까지 조합에서 어떤 조합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더라도 정확한 분담금 및 청산금이죠. 청산금에 대해서는 입주가 끝나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세대수가 나오더라도 어떤 조합원들이 몇 평형대, 몇 층마다 다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양 금액이 달라지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에 따라 달라지고 또 일반 분양가에서 또 달라지고 공사비에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조합원이 탈사를 신청할지, 오구를 신청할지, 아니면 현금 청산할지는 분양 신청,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알 수 있는 거는 없죠. 하지만 이전에 알 수 있는 게 없으면 이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안 하시고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것도 안 해보시고 동의를 하시거나 그럴 너무나 아무개 그냥 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천인데 부천에 지금 가로주택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의뢰해 주신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따로 솔루션 해드리기로 하고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가는지 다시 한번 그 차이점, 수치에 조금 약간의 차이점, 어떤 분들 지하 면적이 많다고 하시면서 전달 왔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총 매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 매출의 가정가가 나와 있어요. 어떠한 조합은 책자든. 왜냐하면 비리로 산정해야 산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 매출이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상가가 있으면 상가 좀 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공사비, 그 다음 정비사업비 등등이 들어가시겠죠. 거기에 차액이 나오고 그게 이제 100억이 나오면 100억을 다 분산, 비율대로 조합원들한테 분산해 드릴 거고 모자라면 비율대로 모자란 걸 내셔야 돼요. 하지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종전자산평가에 대해서 또 차이가 납니다. 종전자산평가를 공시지가들을 해가지고 기존 시세를 대입해서 하면 아마 비율이 한 300% 정도 나오실 거예요. 너무나 좋으시겠죠. 하지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냐? 권리가액 기준으로 비례를 곱해서 진행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뭘 봐야 되시냐면 매출로 잡힐 수 있는 일반 분양가가 과연 현실적이냐 아닌 현실적이냐를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 시세는 평당 2천만 원이 맥시멈인데 비례를 산정할 때 3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다. 그럼 터무니없죠.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 시세인데 반대로 1,500만 원의 매출로 확인을 했다. 그러면 너무나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분담금이 줄거나 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거나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걸 기준을 잡으셔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율이 있습니다.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감정평가를 하시겠지만 공시지가도 어차피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값이거든요. 비율은 아마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비율로 접근하시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이 정도의 접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화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권리가액은 아마 이 방송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과정은 하니까 특정한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방해를 하거나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음을 먼저 밝히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18 이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찍어 놓았는데 여기가 아파트네요. 아파트 50세대, 노후도가 34년 됐고 대지지분, 평균 대지지분 면적 45제곱미터고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 한번 볼게요. 요 옆에 번지가 노후도 30년 됐고요.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도 있고 여기도 다가구주택이고 이건 빌라네요. 4세대, 15세대 15세대는 25년 노후도 됐었고 대충 보면 25년, 여기도 노후도 25년, 32년 충분해요. 이게 노후는 충분하고 또 이렇게 경생도 나와 있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 충분하실 거예요. 이게 위치를 한번 보면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전철역하고도 얼마 거리가 꽤 떨어져 있지 않죠. 415m니까
충분히 백석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부천 이 지역은 가로주택 노후도가 심해서 충분히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요 편지 중심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가로 대상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죠. 대상지를 여기니까 해보면 제일 중요한 조합원들 수가 나오시겠죠. 토리지 픽처에서 대략적인 한번 구해볼게요. 이게 일반인들까지는 필요 없으시고요. 중개사분들은 이 정도를 확인하셔야 되고 데이터는 유료로 적용됩니다. 대략 사업적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빠진 것들이 다 들어가면 조합원 수도 몇 명 들어가지만 그게 조합원 수가 뭐 매출에 상관이 있는 조합원 수는 아니니까 여기서 사업 면적, 기존 주택 수, 건물 노후도 69% 나와 있고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153명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받은 자료를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총 세대수 253세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죠? 100세대 정도 일반 분양분도 나오고요. 괜찮아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 분석을 한번 해봤단 말씀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근데 여기 보면 세대수가 조금 다르게 나와요. 하지만 223세대가 아까 53세대 좀 낮게 나왔죠. 그러면 뭐 이게 좀 더 타이트하게 했으니까 이보다는 최소한 값 이 정도보다 이상은 나오겠다 하지만 그건 뭐 수치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도 꽤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으로도 이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식의 판단을 하냐면 자료에 제가 한번 참고를 해서 보니까 제공받은 자료인데요. 의뢰인한테 수입과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있어요. 예, 사업시행구역이 나오고 제일 기준이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총 사업비가 막 한 594억 정도 나옵니다. 이게 연면적 대비 평당 사업비가 나올 거예요. 그 게이지가 넘는지 안 넘는지 평균 게이지보다 높은지 안 높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총 수입 산출도 보면 1100억이죠. 1100억 80만 나오니까 상가 부분이 아마 1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공사비를 100억 정도 줄여서 하면 정비사업비에 대한 총 사업비 추산액 총 수입 산출 대비 비율이 맞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정을 해서 확인해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 오차 범위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수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저희들 데이터가 무의미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데이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다고 평당 분양가 이렇게 되고 8459 나오시죠. 그럼 아까 기억나십니까? 사업비가 얼마로 잡혀있었다 했죠? 약간 1100억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 사업비 한번 보실까요? 사업 매출 비용이 여기 보시면 928억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업비가 580억 정도. 여기도 55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제 실제보다 훨씬 타이트한 거예요. 왜냐면 상관없이 계산했으니까 매출을 더 줄여드니까 최소한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당 분양가가 1,600만 원 정도 됐는데 가격 추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오냐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분양가격 산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주변 시세 평균 거래 가격에 대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세대 정도 있는 나홀로 아파트 평당 1,200만 원 뺐고요. 제외하고 평당 1,400에서 1,800만 원이 아마 기준이 돼서 실제 분양가격 산출에 계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없다는 현장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거래가 안 돼서 1,600만 원 지금 호가가 2천만 원 넘는다. 왜냐면 또 올라가시니까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지금 명의를 변경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주변에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해드리면 가장 서로가 좋겠지만은 또 요즘은 다주택자들이 제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아시는 분들 지인이라도 명의 변경을 하시기 힘들거든요. 그럼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얼마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최소한의 값을 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권리가격이 얼마 나오니까 이 금액은 받아서 이런 값을 알려드릴 수 있다는 아마 개별적인 동산값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렸어요.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툴에 대해서 이해가 좀 못하시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변동 왜 불확실한 걸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접근해야 되고 또 왜 불확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평당 분양가 1,600만 원입니다. 이게 평당 분양가 1,600만 원, 조합이 152명 있는데 얼마짜리를 신청하실지 모릅니다. 현금 청산하실 수도 있고요. 가장 크게 일단 84에 대한 분양금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었는데 경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아까처럼 상가가 미분양 빠졌으니까 그 이하는 내려가지 않겠죠. 하지만 경기 올라가서 이게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또 다 달라져요. 네, 왜냐면 매출이 높아지니까 달라지겠죠. 144%로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대표세대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감정가라고 보시자고 저희들이 3억 정도 나왔다고 할게요. 조합 분양가가 84가 약 한 5억 정도 초반대면 분담금이 비례율 때문에
원래는 비료율 100%였으면 2억 한 1,000만 원 정도 부담하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평당 분양가, 일반 분양가의 수지가 높아지면서 또 조합원 분양가도 20% 할인이지만 조합원 분양가도 약간 올라가면서 매출이 좋아진 거죠. 좋아지면서 이제 대표세대 분담금 3억 기준으로 내가 3억 감정가였으면 8,500만 원만 내시면 된다는 기준이 나와요.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니까. 예를 들어 사업 비용을 좀 더 늘어잡거나 하면 줄어들겠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평당 사업비가 얼마냐? 연면적 대비 계산하셔야 됩니다. 연면적 대비 뭐 600만에서 맥 700만 원? 700만 원까지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700만 원까지 가더라도 충분히 뭐 이 사업성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정도는 지금 현재 가격은 이렇게 시장이 될 때 권리가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럼 필요하면 1억 정도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 혹은 조합원들께서는 내 분담금 1억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수치 바꾸는 거는 엑셀 작업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뭐 하시기 힘들겠지만 이건 프로그램 해서 저희들이 나오는 거고 이거 갖다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합원들이 지금 받으시는 배포받고 안내받으시는 그 설계 도면도 마지막까지 가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은 오차 범위를 안고 가셔야 되고 또 너무 막연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안 되는 단지도 저희들 확인해보면 값이 나오거든요. 뭐 분담금 3억씩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빌라 지분 낮은 거 3억씩 내야 된다면 그게 20% 넘는다면 조합 창립 자체가 설립 자체가 힘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변수가 많습니다. 왜냐면 단독주택으로 두 채씩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다가구는 나올 수 있고 또 때에 따라 뭐 권리산지 기준에 따라 변동도 있습니다만은 지분이 작은 빌라들이 많고 어떤 현장은 단독주택들이 또 20% 넘어서 반대가 많아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수치만 보고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돼서 너무 수지가 좋은데 구형 사업이 정말 빨리 되겠네. 그거는 또 다르다는 개념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뢰 주신 분들한테 제가 만족을 못 드렸는 건 뭐 제 책임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가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주택 많은 한 구역 내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주취하지 않으시면은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나 텍스트에 대해서는 저희 일단 별도로 또 제공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 텍스트 어떻게 받아가시는 것도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가격 추정 등 부천시 괴안동 118번지인데 이것도 조합 창립총회 잘 돼서 최대한 조합원들이 잘 이끌고 나가셔서 비용 많이 줄이시고 또 빨리 단합하셔가지고 좋은 주택 환경으로 이시고 가주택이 좀 활성화되어서 모든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현장 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의뢰 들어오신 분들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쉽게 제 설명이 부족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바꿔 나갈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 문의 주십시오. 당당히 주시면 지금은 저희들이 뭐 하고 컨텐츠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는 거니까 구체적인 대략적인 금액들 혹은 뭐 사업성 여부 분들 다음에는 뭐 LH에서 저희들이 먼저 초기에 바로 구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쏭달쏭한 부동산에서는 현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또 의뢰 들어왔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체크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접근의 방식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